네, 유재입니다. 네, 저희 늘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도 저희, 네, 인터넷 모뎀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녹화를 떠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또 제공하게 됐습니다. 거의 30분을 기다리셨어요. 저희 라이브 방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라이브로 진행을 하지 못한 점,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런데 계속 이 라이브 방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셨던 분들 제가 다 눈도장 찍어놨거든요. 우리 형용TV님, 그리고 깐돌이 돌돌이님, 처음 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처음 오셨는데 하필 또 네, 저희가 라이브를 못했네요. JK님도 오셨고, 우리 시아차님 오셨고, 김우님 오셨고, 본나이트님도 오셨고, 그랬는데, 네, 저희가 오늘도 라이브에는 네, 좀 차질이 생겨서 못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저희 뭐 빠친코도 그랬지만, 저 영상 올라가는 거에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또 제가 친절히 다 댓글을 달도록 할 테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도 오늘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미국장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이 막 나왔습니다. 다우가 0.5% 상승을 했고요. S&P 500 0.8 오르면서 두 지수 모두가 다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9% 올랐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상 최고치까지는 조금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모두 다 좋았습니다. 시장 다 좋았고 주간 상승률도 뭐 1%대 상승하면서 지금 5주 연속 랠리입니다. 지금까지 하면 6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미국이 공휴일이에요. 컬럼버스 데이, 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휴일이기 때문에 뭐 채권 시장도 오늘 휴장이고요. 뭐 연준도 쉬고, 뭐 각 은행들도 좀 쉬는 것 같고, 학교들, 공공기관들 오늘 다 휴무입니다. 근데 이제 민간들이 운영하는 이런 주식 시장은 뭐 개장이 됐는데 아무래도 공휴일이다 보니까 거래도 좀 한산하고 경제지표 발표도 없죠. 공휴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좀 올랐고 뭐 주간 기준으로도 지금 계속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쉬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지수가 이렇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금융사, 주요 금융사들, 뭐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록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죠. 근데 그러면서 금융주들도 엄청나게 좋았고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은 건 금융주는 단순 금융이 아니라 그 경제 전반의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뭐 대출도 그렇고 그 대출로 인해서 지금 이 부실 채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가늠할 수 있고 뭐 이런데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진짜 미국 경제 괜찮은데라는 좀 자신감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오늘까지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S&P 500 차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2022년 10월쯤 저 맨 끝에 하단에 그걸 보시면 한 3,491.58로 네, 가장 최저점을 찍었죠. 이게 2022년 10월 13일. 자, 지금은 2024년 10월 14일. 네. 지금 강세장 보시면 2년 연속 강세장이 이어진 겁니다. 물론 뭐 부침은 있었지만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의 강세장 3년 차에 접어드는 오늘이 그 날이었던 거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 그러면 강세장이 지금 길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월가에서 간밤에. 근데 그 내용을 좀 보니까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CFRA 리서치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강세장 3년 차에 접어들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보고서를 각각 냈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우려스럽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웃는 걸까? 그죠? 이걸 또 뒤집을 만한 또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 위안이 돼서 그런 거긴 한데 다만 올해에는 앞으로 12개월은 확실히 좀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자,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요 내용을 보면은 1950년 이후에 지금까지 강세장 특히 3년 차에 접어들 때까지 그러니까 2년 차를 잘 마무리한 그 흐름들을 봤더니 한 10번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자, 봤더니 처음 강세장 1년 차에는 평균 수익률이 44%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저희가 1년 차 때가 20%, 뭐 10% 후반, 20% 초반이었고 지금 2년 차 때가 꽤 높은 30%대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는 봤더니 평균이 1년 차 때가 44%, 2년 차 때는 조금 더 주춤해집니다. 평균 수익률이 13%. 그러다가 이게 3년 차 12개월 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로 오르는 해도 있고 오히려 이제 더 조정이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3년 차는 조금 더 조심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했고요. CFRA는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1947년 이후에 S&P 500 강세장 3년차 패턴을 봤더니 11개월간 침체 가능성이 좀 높더라. 11번의 이 강세장이 있었는데 향후 12개월간 5%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이때 평균들이 좀 그랬고, 이 3년차에 하락장으로 아예 전환을 하는 해도 적지 않았어 라는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강세장이 주장창 이어질 수는 없죠. 늘 이 시장은 패턴으로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서 이 3년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좀 걱정이 돼. 잠재적 침체에 대비를 해야 돼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은 아닐 수 있어요. 뭐 내년 상반기까지 좋다가 하반기 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저희가 뭐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저희가 하락으로 전환한다라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는데, 다만 당장은 아닐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오늘 진짜 보고서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당분간 이 랠리는 이어진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개월은 뭐 마음의 준비를 하더라도 그게 당장은 아니라는 건데, 자, 오펜하이머 기록적인 랠리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적 시즌의 시작이 일단 너무 양호하다. 3분기 실적 시즌의 시작이. 그러면서 이걸 봤더니 지금 S&P 500 기업 가운데 30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들의 이익 합계가 예상치를 약 5%를 상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2분기 때 정말 실적이 좋았는데 이때 같은 기간에 약 3% 정도 상회했었는데 이걸 뛰어넘은 거예요. 물론 끝까지 다 보면 2분기보다는 못할 거다. 2분기 때 전체 이익 성장이 11%였으니까 아마 3분기에는 5에서 7 정도로 지금 예상이 나오니까 2분기보다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실적 모멘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랠리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펜하이머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력도 좋고 기업들의 이익 성장도 견고하기 때문에 랠리는 지속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경제는 정상화되고 있어. 꺾인다 하고 있는데 꺾이지 않고 있고 정상화되고 있고, 이제 이 경제 모멘텀이 지금부터 또 추가적인 증시 랠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골드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앞서서 이제 앞으로 12개월은 조금 걱정돼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왜? 이번 주에 9월 소매 판매 지표 발표가 있어요. 목요일 날. 근데 이때 이 소매 판매 지표가 미국 경기의 무착륙 가능성. 이거는 연착륙도 아니고 이 착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착륙 기대감을 높일 것 같다. 소매 판매 지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게 또다시 증시의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특히 이번 실적 시즌 때까지는, 경제가 완전히 꺾이지 않을 때까지는 랠리는 이어진다라는 게 또 전반적인 평가라는 거. 요들뿐만 아니라 오늘 UBS에서도 뭐 비슷하게 또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 6월 목표치, S&P 500 목표치를 6,20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5,800, 900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6,200 더 간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 8개월 동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경제 너무 견고하고 기업들의 실적 너무 견고해. 거기에 연준은 금리 완화 주기에 접어들었어.
AI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해. 3분기 역시 실적 기대감, 실적 모멘텀 지속될 거야. 그러면 뭐 지금 계속 간다. 라고도 UBS에서도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런 게 오늘 시장에도 이어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증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어요. 근데 경제에 대한 모멘텀은 뭐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모멘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지하되 금리 인하 기대는 좀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냐 경제 모멘텀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게 더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금리 인하 기대는 낮춰야 할 것 같은데 크리스토퍼 윌러 이 연준 이사죠. 이 사람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경제 데이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둔화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런 데이터들이 시사하고 있다.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9월 이 50bp 인하 같은 속도는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25bp 아니면 뭐 동결 이런 식으로 이제 완만한 추세, 금리 인하 추세, 완화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또 시사하는 이런 멘트가 하나 나왔고요. 도이치뱅크에서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지금 뭐 물가력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플레 위험은 증가했다. 이것도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낮추는 요인이기는 한데요. 그 5가지 요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요 중앙은행들이 예상보다 더 큰 규모의 통화 완화 정책을 채택했다. 이거는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유동성이 많이 풀리니까요. 두 번째,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및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 긴장으로 인해서 요즘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것도 물가 압력 자극하죠. 게다가 미국의 강력한 경제 데이터, 그리고 예상으로 했던 9월 CPI 보고서, 여기에 뭐 다 이제 종합적인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한데요. 화폐 공급량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인플레 이제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섣부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경제, 물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힘겨루게 이어지면서 뭐 등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죠. 하지만 당분간의 방향성은 상방인 건 맞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었으니까 또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실적 발표 일정들 또 봐야죠. 이번 주 경제 지표는 사실 목요일이 핵심인 것 같아요. 소매 판매 나오고 뭐 이날 산업 생산도 나오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니까 목요일이 가장 중요한 지표의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관건은 포인트는 이제 실적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들은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화요일 날 유나이티드 헬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실적 발표 나오고요. 존슨앤존스, 그리고 나머지 대형 금융사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시티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16일에는 뭐 모건 스탠리 나오고요. ASML과 램 리서치, 반도체 쪽도 수요일 날 많이 몰려 있고요. 목요일 날 또 중요하죠. 넷플릭스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금요일에는 P&G사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들이 실적 공개를 하니까 이것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특징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게시판 우리 채팅창 확인하면서 조금 텀도 주고 하는데 오늘은 뭔가 내용만 줄줄이 하게 되네요. 이게 오늘은 또 단독 진행이고 하다 보니까 수다 떨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특징주로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도 참 재밌고 분명 라이브로 했으면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남길 법한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혼자 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코인 테마주도 동반급등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 주식 11% 급등했고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클래스파크 12.7, 마라홀딩스 5.6% 올랐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최다 보유하고 있는 이 상장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오늘 5% 밀렸어요. 물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오전에는 되게 좋았는데 뭔가 조금 약간 전강 후약처럼 오늘 좀 결국은 5% 하락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코인 테마주들이 동반급등한 이유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간밤에 매우 좋았습니다. 그 이유들은 뭐 몇 가지 막 설명들이 나왔어요. 지금 뭐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뭐 감세 정책, 투자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야, 미국의 재정 적자 더 심각해지겠는데? 그러면 달러는 약세가 될 것이고 그러면 비트코인은 올릴 거야. 라는 거 전망 하나. 그리고 비트코인에 훨씬 더 우호적인 트럼프가 점점 더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그동안 경기 부양책 나오면 야, 중국으로 자금 쏠리면서 코인에서 자금이 조금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얘네 경제 부양책이 생각보다 별론데? 매력적이지 않은데 오히려 중국보다는 코인이 더 매력적이겠는데? 라는 평가. 이런 게 맞물리면서 간밤에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코인주들은 올랐는데 자, 그럼 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왜 밀렸어? 제가 이들 기업의 차트를 쭉 봤더니 뭐 코인베이스, 클래시파크, 마라홀딩스는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인이 오르니까는 바로 반영이 딱 되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약간 차별화된 주가 움직임이 나와서 꾸준히 우상향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좀 쉬어가는 이 테마에서는 조금 같이 어울리지 못한 뭐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부 뭐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덜 올랐던 저런 종목들로 이동이 했을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한 뭐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파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주가 11% 급등했어요. 미국에서 뭐 학자금 대출이라던가 다양한 이런 대출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핀테크 기업,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인데, 네, 오늘 되게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를 월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던데요. 이게 뭐냐면, 포트레스 인베스트먼트 투자 관리 회사인데, 여기와 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투자 관리사와 핀테크 회사가 20억 달러의 계약을 무슨 내용으로 체결을 했을까? 네, 이걸 봤더니 이 자금 20억 달러는 누가 누구에게 제공을 하는 거냐면 포트레스가 소파이에 간접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소파이가 사전에 자격을 갖춘 차용인을 이 포트레스 파트너에게 추천을 하면 실질적인 대출 실행은 포트레스가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소파이는 뭘 얻어? 네, 포트레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요. 포트레스는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얻겠지만 그 부실 채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은 포트레스가 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다만 그럼 포트레스는 뭘 얻어? 네, 대출자들을 그냥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소파이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이게 우리의 대출 플랫폼 사업의 역량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계약이야. 그 물꼬를 텄어 라고 하면서 뭐냐. 지금까지 소파에는 직접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로 대출을 해주니까 그죠. 그 자금 조달도 많이 필요했고 그걸 위한 비용도 들었고 거기에서 부실이 발생을 하면 그 위험도 안아야 됐고 했는데 지금은 자본 집약도가 낮은 수수료 기반의 수익원을 창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익원의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소파의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지금은 포트레스라는 첫 계약이지만 이게 이제 뭐 학자금 대출, 뭐 주택 대출 이게 막 확산이 되면 소파이에게는 되게 또 든든한 위험이 적은 수익원이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점에 있어서 월가에서 괜찮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게 오늘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시리우스 XM입니다. 오늘 주가 한 8% 올랐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계속해서 지분을 확대하고 지난주 9일부터 11일까지 추가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억 87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이 한 32%에 달한다고 해요. 그게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건데 자, 시리우스 XM은 올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이제 위성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자동차 안에서 우리 라디오 틀면서 요 컨텐츠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느냐? 야, 유료 가입자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매출은 그러면서 좀 정체되고 이 가입자 기반이 약간 이제 노후화됐고 그리고 이 부채가 100억 달러에 달하니까 부채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밀린 건데 그래서 지금 시리우스는 플랫폼 확대 지금 이 라디오 자동차 라디오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채를 축소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부채 축소를 하다 보면 뭔가 성장이라던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또 약간 좀 정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인데 갑자기 이 워런 버핏은 계속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왜 늘릴까 생각해봤더니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워런 버핏이 이 플랫폼의 이용자고 이 플랫폼을 매우 사랑한대요. 코카콜라 너무 좋아해서 코카콜라 주식 사는 것처럼.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 예전 그 캐딜락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요 라디오를 듣고 거기서 특히 고전 미국 노래를 들려주는 뭐 또 그게 채널이 있나 봐요. 요 안에서도. 그래서 그 노래를 그 채널을 통해 노래를 들으면서 상당히 만족스러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식을 사는 게 아니겠느냐. 일단 개취겠죠. 개인의 취향에 맞게. 그래서 뭐 오늘 일단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늘려서 주가가 많이 올렸지만 뭐 이런 스토리가 또 있다더라까지 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이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세계적인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요 30개 종목 구성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대표성을 띠고 있고 매우 정말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캐터필러. 정말 세계적인 중장비, 특히 뭐 건설 장비 같은 뭐 트랙터, 불도저, 굴착기, 여기에 뭐 산업용 가스터빈 뭐 이런 장비까지도 다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역사도 깊더라고요. 192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지금 거의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중장비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모건 스탠리의 엔젤 카스티오라는 애널리스트가 내리막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라는 뉘앙스의 보고서를 내면서 오늘 주가가 밀렸고 그것 때문에 오늘 다우 지수가 다른 3대 지수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된 게 캐터필러의 영향이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투자 의견 비중 유지에서 비중 축소로 중립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을 낮춘 겁니다. 이런 세계적인 기업, 이런 블루칩의 주식을 목표 주가도 349에서 332달러로 5%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16%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 사실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를 435에서 500달러로 높인 보고서도 나왔어요. 동시에. 이 500달러는 월가 최고 목표 주가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JP모건은 앞으로 27%, 30% 주가 더 오를 수 있어라고 이런 강력한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일단 시장은 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린 거고 그래서 월가에서도 JP모건 보고서보다는 모건 스탠리 아까 외신 그 보도들도 여론도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더 집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건 스탠리 거를 가지고 나왔고 이따가 하지만 JP모건의 의견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지금이 최고의 상황일 것 같다. 캐터필러에 있어서는 지금이 정점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익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이익이 어떤 상황이냐 봤더니 올해 EPS 예상치가 22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추정치 컨센서스가 22달러인데 이게 2023년도에 20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끝이다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있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적정 재고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그동안은 뭐 공급망 이슈라던가 그리고 경쟁도 뭐 그냥 뭐 최고의 경쟁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팔리면 그만큼 재고를 계속 쌓아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고가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이 계속 재고가 빠지니까 계속 재고를 쌓아둬야 되는데 적정 재고 수준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이제 공급도 풀리고 경쟁이 심화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럼 결국은 이게 매출도 성장도 둔화되고
결국 그러면 그것도 마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2025년 EPS 예상치를 월가에서는 2025년에도 지금 2024년보다 소폭 더 늘 걸로 23달러에 가까워질 것으로 봤는데 이 애널리스트는 아니,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최소 10%는 낮을 거야. 그래서 나는 20.7달러로 예상해.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가 정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주가도 밀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앞서 이제 요거와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 미국의 건설 장비 시장에서 채널, 이 딜러들의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면서 이 딜러들이 이제는 새롭게 또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재고를 그냥 처리하면서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좀 전환될 수 있다. 재고를 정리하는 단계에 왔다. 그럼 결국은 미국이 인프라 지출을 막 인프라 지출을 막 하고 있는데 그걸 캐터필러가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저 딜러들이 그동안 쌓여졌던 팔면서 그냥 그걸로 다 상세가 되지 이 수혜가 캐터필러까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올해 후반부터는 건설 산업의 물량도 이제 감소할 것이고 그럼 이제 내년에는 이게 가격 인하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진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의 과제, 마진 문제라던가 이 재고 문제 이거는 거대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조 비용을 개선을 하더라도 이 과제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과제, 마진이라던가 재고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매력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JP 모건의 타미 자카리아 애널리스트, 오늘 50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그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자꾸 비관론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자꾸 저렇게 안 좋다는 얘기 나오는데 나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래서 500달러 간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미국의 인프라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백업 전력을 생산하려는 그걸 위해서 또 뭐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뭐 그런 수요가 너무나도 많아. 거기에다가 터빈에 대한 주요 전력 생산에 대한 기회들도 지금 많아. 그래서 이 기업의 성장성이 늦춰진다? 나는 그거를 용납을 못 하겠어.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 경제도 반등을 할 텐데, 그쪽에서도 수요가 많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 중장비 시장 꺾이지 않는다고 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돌하는 보고서가 좀 나와서 혼란스럽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일단 시장은 요 비관론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줬다. 왜냐하면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낙관론, 여기에서 500달러 간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정점이겠다라는데 더 마음들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월가의 전반적인 보고서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6명 중에 9명만 매수입니다. 한 34.5%가 네, 매수이고 중립의 의견이 더 많죠. 그죠? 50%는 아닌데 한 40%는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중립의 의견을 폈던 모건 스탠리가 매도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매도도 한 5명이 되니까 적지 않아요. 그래서 캐터필러에 대해서는 참 좋은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이 투자 의견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균 목표 주가 거의 370달러로 한 6%는 내려야 적정 주가다라는 게 또 월가의 전반적인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